옷에 묻은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퍼스널 컬러가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 퍼스널 컬러와 전통색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옷을 입고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같은 것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서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지금은 뷰티 디자인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이제 공부하고 강의하기 시작한 것까지 다 이제 세월을 따져보고 나면 2003년부터 제가 여기 동천동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전통색입니다. 오늘 전통색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함께 퍼스널 컬러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전통색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오방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항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경복궁이라던가 고궁 같은 역사와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곳에서는 많이 보셨을 것들이 전통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입는, 요즘에는 사실 많이 입지는 않죠. 한복에도 전통색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색은 음양오행 사상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방정색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5가지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지에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전통색 이 5가지는 사실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어보셨을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방색의 기본은 이렇게 중앙에 황색부터 시작해서 백색, 흑색, 청색, 적색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또 그 옆에 간색이라고 해서 다양한 또 5가지의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금방 이야기했던 전통색의 기본이 되는 음양오행설은 음과 양, 그 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으로 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전통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가운데 있었던 황색은 방위로 따졌을 때, 위치로 따졌을 때 중앙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행 사상 같은 것들 있죠. 우리 왜 한약을 지거나 한의학에서도 오행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뭐 사주나 뭐 이런 것들에서 오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흙을 뜻합니다. 땅을 뜻해요. 또 적색은 여름을 의미하면서 방위로는 남쪽, 그리고 음양오행에서는 파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 예절하고 관련된 오륜사상에도 인의예지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청색은 인을 의미하고 적색은 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체와도 관련이 있어서 간장, 신장, 비장, 폐장, 신장과 같은 신체를 의미한다거나 맛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청색은 신맛, 또 황색은 단맛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오방색은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던 토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서쪽에 오른쪽을 이제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주작, 용 이런 것들을 쭉 의미하는 각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나 미술 시간에 기본 5색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전통색하고 퍼스널 컬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모든 것들의 기본은 우리나라의 전통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흰색, 검정, 노랑, 파랑, 빨강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백만 가지의 색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뜻을 더하자면 이렇게 음양오행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음양오행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없고, 우리가 더 관심 있는 분야들 이야기들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기본적인 이 5가지의 오정색을 바탕으로, 오방색을 바탕으로 오간색이라고 해서 저기에 쓰여져 있는 간자는 사이간자거든요. 그래서 백색과 황색의 사이인 벽색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약간 하늘색,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티파니 민트 그린, 민초파들 있죠? 민트 초코칩 할 때 그런 민트 느낌의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황색이라고 하는 뭐 약간 겨자 색깔의 느낌?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요 오광색 사이에, 오정색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색, 이런 것들은 약간 뭐 붉은, 조금 어두운 붉은색, 그 다음에 이런 벽색, 약간 겨자빛 나는 유황색, 그리고 주홍빛 나는 홍색, 그리고 녹색까지 해서 10가지 색을 기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이야기할 때 보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전통색도 이런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고 사이사이에 색들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는 이 10가지 색 이외에도 아주 많은 색들이 있습니다. 그 색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경하시려면 운정그린 캠퍼스 전시실로 가보시면 우리가 되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아 저게 그런 색이었구나, 저런 의미가 있구나 같은 것들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가서 보시는 게 전문의 부의 의견이니 꼭 한번 가서 전시 관람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서 우리 도슨트 해주시는 학예사 선생님 설명도 듣고 하면서 사진 몇 장 찍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늘 배색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색을 2가지 이상 쓰는 건 모두 배색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쓰는 거 빼고는. 보면 우리가 전통 복식인 한복에서 이런 배색들을 되게 예쁜 베리에이션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요즘에 사용하는 색들을 보면 사실 앞에 보셨던 전통색의 그런 쨍한 원색의 느낌보다는 좀 여리여리하고 우리가 파스텔 톤이라고 부르는 그런 예쁜 색깔들을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백이민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예전에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흰색 옷을 많이 입었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이런 데도 보시면 다양한 뭐 문양과 색감들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전통색의 음양오행과 다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 복식에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굵직굵직한 이렇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전통색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떤 것들을 알아볼 것이냐? 그 실생활의 전통색에서 파생된 현대적인 컬러들이 어떻게 나에게 스며들어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로 작용을 하게 만들 것인가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수업을, 강의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퍼스널 컬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한복을 입어 전통색의 오광색이나 오간색을 이용해서 활동, 복식을 이렇게 배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잘 맞는 얘기들은 아니죠. 근데 많은 색들은 기본적인 이런 색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되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시는 퍼스널 컬러로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가 요즘에 이렇게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각적인 요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시간은 딱 3초라고 해요. 잘못된 인상을 바꾸는 데는 최소 60번을 만나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사람을 딱 인지하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들이 시각적인 요소인데 그 중에서도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색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타고난 그 신체색을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퍼스널 컬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퍼스널 컬러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그 색지를 3장씩 나눠드렸죠.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3가지 벌써 색들이 있습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미지를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명을 킨 것처럼 어플을 사용해서 내가 예쁘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효과 중에 하나가 나에게 어울리는 색의 옷을, 나에게 어울리는 색의 헤어를, 나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 컬러를 입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말 그대로 내가 타고난 신체색을 바탕으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이 퍼스널 컬러입니다. 근데 퍼스널 컬러를 진단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는요. 내가 좀 얼굴을 하얗게 보이게 하거나 뭐 얼굴을 좀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에다 더 신경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좀 입체적이고 또렷해 보이는 거에 신경을 쓰신 건지에 따라서 진단 결과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요거 이제 나눠드린 색지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심플 테스트도 해보고 할 텐데요. 요거 테스트 해보면 바로바로 그 변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묘하게 이런가 저런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방법만 아시면 사실 이 진단천이 없어도 그리고 그 보는 포인트 시각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고 계시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의 단색의 무엇인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퍼스널 컬러를 셀프로 진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피부색,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이 세 가지가 내가 타고난 신체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스널 컬러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거든요. 이 나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서 결과를 보면 사계절의 이미지로 결과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 사계절의 이미지가 나오면서 그 계절별로 조금씩 또 세분화돼서 퍼스널 컬러의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헤어 컬러, 그 다음에 구도 색상이 가장 퍼스널 컬러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는 신체색을 먼저 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피부색. 근데 사실 지금 쌩얼이신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메이크업 하신 분들이나 저처럼 완전 이게 풀메하신 분들도 있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할 때는 쌩얼로 해야지 됩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어야지 되고 반팔을 요새 많이 입으셔서 다 안쪽 색깔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혹 이제 팔목색도 봐요. 팔목색은 팔목에 있는 핏줄색을 보는데요. 이 핏줄 색깔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피부색을 보고 머리카락색, 원래 내가 타고난 머리카락색을 봐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눈동자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두피 색깔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 두 개가 있죠. 쿨톤, 웜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이렇게 신체 색상으로 진단하고 거기서 그 진단과 또 진단천 이런 것들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쪽이 점점 어느 쪽이 나와서 잘 맞는가를 찾아가 보는 게 퍼스널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사계절 유형으로 나오고 그런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과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따뜻한 핑크와 차가운 핑크를 아시나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색지를 드렸습니다. 제일 진한 색은 살포시 내려놓고 여리여리한 색 두 장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그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는 쿨톤이고 하나는 웜톤의 따뜻한 핑크와 차가운 핑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색의 온도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색, 차가운 색, 예전에 미술 시간에 배우셨죠? 그게 퍼스널 컬러의 가장 1차원적인 개념이고요. 2차적인 개념은 지금 얘기했던 웜톤과 쿨톤입니다. 그거를 지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빨간색을 샘플로 두고 봤을 때 빨간색에 노란색을 섞었을 때는 우리가 주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여기에 흰색을 많이 섞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옐로우 핑크, 따뜻한 톤의 핑크가 돼요. 이 나눠드린 여리여리한 두 가지 색 중에 따뜻한 핑크색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거 왼쪽의 색일까요? 오른쪽의 색일까요? 1번, 요거 2번. 네, 1번이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노란색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옐로우 핑크색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웜톤, 따뜻한 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에 파란색이 들어가면 약간 단광 뜨는 듯한 느낌의 형광기 있는 붉은색이에요. 여기에 흰색을 섞으면 블루 베이스의 블루 핑크색이 된 겁니다. 그게 나머지의 이런 색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진한 그 핑크 색깔 있죠?
요것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어요. 그 진한 핑크색은 쿨톤일까요? 웜톤일까요? 네, 리얼 쿨톤입니다. 파란색 딱 들어가 있는 리얼 쿨톤의 진한 요런 핑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하나에 같은 색조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색조의 뜻을 아시나요? 자, 질문입니다. 색, 톤, 색조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정리. 색과 색조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다른 말이죠. 어떻게 다른 말입니까? 그럼 자, 톤과 색조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비슷한 말? 우리가 톤이라는 말 많이 쓰시죠? 이 얘기도 이제 뒤쪽에 다시 해드릴게요. 보면서 말씀드리면 나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우선 지금 따뜻한 핑크와 차가운 핑크 말씀드렸는데, 따뜻한 핑크는 계절로 따졌을 때는 봄과 가을이고요. 차가운 핑크는 여름과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뭔가 좀 방방 뜨는 형광기, 쉽게 느끼기에는 형광기?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쿨톤일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노르스름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웜톤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핑크를 하더라도 따뜻한 핑크, 차가운 핑크 있는 거는 알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다 다릅니다. 우리가 그 얘기들을 지금 해볼게요. 우리가 따뜻한 색은 웜 컬러라고 해서 계절로 따졌을 때는 봄과 가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아까 퍼스널 컬러의 일차원적인 개념은 온도감이어서蓝색, 한색 얘기도였죠. 두 번째가 톤인데요. 톤은 영어고 색조는 한자어예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명도와 채도의 복합 개념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노란색인데 봄은 개나리꽃의 노란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을은 황토, 은행잎 떨어지죠? 황금 들녘, 이렇게 막 곡식이 익은 황금 들녘 있죠? 그런 느낌의 노랑이 들어가 있는 거는 가을색인 거고, 개나리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거는 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봄톤이라고, 색과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은 파랑을 기반으로 해서 흰색이 좀 더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겨울은 파랑을 기반으로 해서 검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은 흐리고 탁해서 채도, 색의 선명도 이런 거랑 관련을 많이 보고, 여기 위쪽은 밝기, 맑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명도, 그 얘기들을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딱 진단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몇 쿨라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름, 쿨톤, 라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단을 해보고 나면 거기서 세분화돼서 뭐 라이트, 뮤트 뭐 이런 식으로 계절별로 다르게 나오고요. 이게 또 진단하시는 분들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 뭐 또 클리어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고, 표현 그것들은 조금 다르지만 방법은 그 언어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돼서 브라이트는 봄 웜톤의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비드 브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뭔 소리야? 쉽죠? 그 뭔 소리를 이제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던 색상입니다. 이거는 색, 한자어로 얘기하면 색, 영어로 얘기하면 컬러, 그냥 이름이에요. 유나, 은희, 민경이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또 뭐 이쪽 뭐 빨간부터 노랑은 난색이고 여기 파란 계열은 한색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색이 따뜻할 난자를 써서 난색인 거고 한자는 차다 라는 뜻의 한색인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는 웜 컬러고 여기는 쿨 컬러예요. 근데 아까 전에 컬러 그 퍼스널 컬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웜 톤, 쿨 톤. 그럼 지금 이거 웜 컬러, 쿨 컬러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한색, 난색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개나리 노란색이나 아니면 그 낙엽대 이런 은행잎에 그 칙칙한 노랑이 들어가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이 모두 다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차가운 파란색이 함유된 빨강부터 빨주노초 파나보의 모든 색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사람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건 몇백만 가지의 색이거든요. 몇백만 가지의 색인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잘 와닿는 건 사실 명도예요. 밝고 어두운 정도. 이거는 많이 보셨죠? 그레이스케일 해갖고 흰색부터 시작해서 흰색이 100이라고 봤을 때 조금씩 검정색을 다 넣다가 보면 100의 검정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지금 다양한 무지색들이 있는데 흰색부터 시작해서 뭐 진짜 우리가 뭐 미디움 그레이, 다크 그레이, 무슨 뭐 라이트 그레이 하듯이 흰색과 검정의 이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가 있습니다. 채도는 색이 맑고 흐린 정도, 탁기 같은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명도와 채도가 섞인 게 우리가 얘기하는 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었던 아까 지금 화이트에서부터 시작 블랙까지 시작하는 이 명도 그레이스케일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색의 선명한 정도가 제일 진한 거는 여기 제일 끝에는 이 비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쿨라 중요하죠. 근데 여쿨라면 쿨톤의 여름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라이트 톤이 어디가 라이트 톤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여기에 라이트 써있다고 이것만 해당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색들을 라이트 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쿨라라 하더라도 이렇게 흰색이 많이 들어간 여기 흰색하고 가까이 있죠? 이거는 흰색이 한 90%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노란기 있는 빨강이 들어갔냐 파란기 있는 연두색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거 할 때 중요한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얼굴의 형태감이나 유체감 여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지 피부색이 밝아지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이게 더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색깔 조금 더 있는 게 낫네요 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얘기들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진단표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서 내가 어느 쪽에 더 해당하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어요? 아까 지금 나눠드렸던 요거 가지고 많은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자, 1번은 요거를 이렇게 두고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주시고 이렇게 펼쳐놓은 다음에 펼쳐놓고 손을 한번 올려볼게요. 손 올려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겹쳐서 앞뒤로 이렇게 겹쳐놓으신 다음에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 벗고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앞뒤로 해놓고 코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올려보시면 변화들이 보일 거예요. 어떤 변화를 보셔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모든 게 균일해야 돼요. 우선 색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밝아지든지 어두워질 거예요. 근데 밝아져서 정말 애기처럼 예쁘게 둥글어 보이고 이게 모나 보이지도 않고 깨끗하고 촉촉해 보이고 건강한 피부색이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손이 됐든 얼굴이 됐든. 그리고 팔 안쪽에 해보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어울리는 색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우리가 그냥 일반 배기름이라고 부르는 얼굴 광택감 있죠. 그 광택감이 없었는데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딱 올라가면 갑자기 얼굴에 되게 건강한 광택이 오면서 얼굴에 뭐 발랐어? 무슨 하이라이트 쓰셨어요? 할 정도로 광택이 쫙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광택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어울리는 색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광택감은 뭐 찾아볼 수도 없고 수분크림 좀 드릴까요? 할 정도로 건조해 보이는 경우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피부색의 변화와 형태 변화. 이 얘기 아까 제가 처음에 해드렸었죠. 피부색 변화를 보시는데 좋아 보이는 붉은색이 있으신 분들이 붉은색이 없어 보이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난 붉은색이 없는데 빨개져갖고 손이 이상해 보인다거나 그러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붉어 보이긴 한데 뭔가 건강미가 있어 보이고 괜찮다 싶으면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노란 색깔도 갑자기 얼굴이 확 떠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책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투명도와 선명도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올렸을 때는 눈하고 눈 사이랑 코, 그 다음에 코 옆에 이런 주름들을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되는지 평면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올라가면
되게 드라마틱하신 분들은 난 눈이 작은 편에도 불구하고 눈이 막 커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감안하시면서 우선 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고 옆에 친구들하고도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보시면 좋고, 제가 좀 이렇게 다니면서 먼저 봐드릴게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거 손, 얼굴 해보시고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몇 명의 학생들하고 같이 진짜 그 진단천 이용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막이 나겠지? 그리고 풀? 보이세요? 여기만 막 붉고, 그죠? 얼룩덜룩해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고급미가 쫙 올라오고